어제도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모든 인류가 글을 알고 지식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건 불과 100여 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사건입니다. 우리 모두는 아직 초짜들이란 말입니다. 이 인간 사회의 공교육이 만들어진 사건도 불과 100여 년 정도밖에 되질 않아요. 우리 대한민국을 보자면 결국 해방 이후 정부가 수립이 되면서부터니까 100년이 채 되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글을 알고 지식을 습득하는 일은 우리 인생의 일생일대의 사건이 되어버렸죠. 그 시기를 살아낸 사람들이라면 학교가 가지는 이 강력한 힘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이 없을 거예요. 지금은 고등학교까지는 누구나 다 다니는 일이 됐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누구나 다는 아니었습니다. 그 학기 초엔 교실을 꽉 채웠던 아이들이 연말이 되면서 듬성듬성 자리를 비우는 일이 생겼으니까요. 이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일찌감치 일선에 뛰어들었던 친구들이 제법 많았습니다. 대학은 더 했죠. 그 문턱을 넘어서는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학교를 가지 못하고 배움을 갖지 못했던 서름이 꽤나 인생의 발목을 잡게 됩니다. 특히나 그 이전 세대들, 즉 해방 전에 태어나서 글을 배우지 못하고 일생을 살았던 양반들은 그 자식 세대들에게 그 열망을 투영하면서 살았죠. 그게 대물림된 탓일까요? 그들의 자식인 베이비 부모 세대들부터는 자식들을 대학에 보내지 못해서 환장을 합니다. 이게 일종의 공식이 되어버렸죠. 대한민국에서 살아내기 위해선 대학이 필수 과정이 된 셈입니다. 그리고 이 기형적인 교육열은 결국 대치동 문화를 만들어냈고 말이죠. 사실 한 인간이 인생을 살아내는데 학교와 교육과 대학이라는 건 그저 수많은 선택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안 그런가요? 이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고요. 다 인정을 하는 이야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식에게는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묘하게 비틀죠. 그래도 대학은 나와야 한다면서 자신이 배우지 못한 그 한을 자식들에게 투영합니다. 사실 이 배움과 대학은 별개의 문제인데도 말이죠. 보통 우리들은 자신이 많이 배우지 못해서 그리고 학교를 다니지 못해서 자신의 뜻을 펼치지 못했다거나 자기 인생이 불행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정말이지 이런 분들 줄을 세우면요. 저기 부산까지 왔다 갔다 몇 바퀴는 돌릴 거예요. 정말 의외로 많아요. 그런데 찬찬히 자신의 인생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정작 학교나 대학의 졸업장이 우리 인생에서 쓰이는 경우가 얼마나 되나요? 거의 없습니다. 기껏 해봐야 직장에 들어갈 때. 그런데 정작 우리의 인생은 그런 것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아요. 저희 인생학교에서도 수도 없이 강조하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 우주는 어떤 원리로 작동을 한다? 바로 인과의 법칙으로 작동을 합니다. 이 인과의 법칙에 의해서 부모라는 인연을 만나고요. 그리고 지금 내가 사용하고 있는 이 몸도 만나죠. 이 몸에는 DNA, RNA라고 하는 유전적 형질을 가지고 있어서 수대를 내려오면서 핏줄로 이어지는 그 집안의 내력이라는 것이 쌓여 있습니다. 그렇다는 말은 내 전생의 인과를 따라서 이 집안에 태어났고 이번 생에는 이 몸과 이 집안의 내력을 끌어안고 일생을 살아내야 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건 일종의 숙제인 셈이죠. 그리고 내가 전생에 쌓은 인과의 업력이 있어서 태어나면서부터 40%의 사주팔자라는 것도 가지고 옵니다. 이게 내 업이면서 내 숙제이면서 내 에너지이자 무기인 셈이에요. 게다가 내가 만나야 할 사람들도 정해져 있습니다. 만나야 할 사람은 때가 되면 자동적으로 만나게 세팅이 되어 있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해도요. 내 인식의 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인연이 될 때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눈앞에 있어서 쳐다봐도 때가 되지 않으면 알아보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은 알 수 없는 것들 투성이입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전을 해도 이 자연의 안배와 계산은 풀어낼 수가 없어요. 물론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만약에 이 지구만한 크기의 AI를 만들어서 80억 인구의 데이터를 다 집어넣고 병렬 연산을 해낸다면 가능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렇다고 그걸 알아서 우리 인생을 풀어갈 수 있을까요? 글쎄요. 제가 자주 비유를 드는 그 영화 컨트롤러를 보면요. 우리 인간들은 신의 뜻을 따르지 않아요. 정말 어디로 튈지 모르는 공이죠.
그런 인간들이 무려 80억 명입니다. 이걸 매 순간 다시 계산을 하겠다고요? 아이고, 우리 인간은 그걸 할 수도 없고요. 사실 할 필요조차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저 각자 자신의 것만 잘 보고 잘 처리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신들이, 하나님이, 이 대자연이 알아서 할 겁니다. 이해가 좀 되시겠어요? 그것도 인과의 법칙을 따라서 정확하게 내가 짓고 내가 돌려받는 시스템으로 말이죠. 그래서 냉정하고 무심하죠. 우리들은 자신이 가져온 업력과 자신의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 자기 인생의 숙제를 알고 태어나는 사람은 없을 뿐더러 현재 21세기를 살아가는 보통의 우리들 가운데서 자기 인생의 숙제를 아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자기 인생의 숙제가 뭔지 아시는 분이 계실까요? 이처럼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도 모르면서 우리는 도대체 어디에 정신을 놓고 있는 걸까요? 한 인간이 일생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정말 5만 가지 것들이 필요합니다. 특히 21세기는 더 그렇죠. 지금 우리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속에는 다른 사람들의 노고와 에너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돈을 주고 샀다고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우리 인간은 서로 협력해서 더 풍요로운 세상을 만들어내기 위해 수많은 희생을 치렀고요. 더군다나 이런 시스템은 우리가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리의 선배들이, 우리의 조상들이 피와 눈물의 역사로 만들어서 우리에게 물려준 거예요. 우리는 그분들의 희생 덕분에 오늘날과 같은 풍요로운 세상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 아프리카나 남미의 이름 모를 농부들이 재배한 커피를 물처럼 마시고요. 저 동남아의 얼굴도 모르는 농부들이 기른 망고를 한겨울에도 먹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아프리카의 노예들은 미국으로 끌려가 정말 참혹한 인고의 세월을 보냈지 말입니다. 남미의 문명들은 송두리째 사라져버리기까지 했어요. 우리 대한민국도 한국전쟁이라는 참혹한 시련을 겪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누리는 모든 것들엔 바로 이런 희생의 역사가 들어있다는 말입니다. 정말 감사하지 않나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면 눈물이 납니다. 우리는 분명히 학교를 다니면서 이런 것들을 다 배웠어요. 그렇게 배운 사람들이 과연 이 사실들을 깨닫고 있을까요? 저는 정말이지 한 사람도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이 말은 결국 학교에서 배운 것만으로는 인생을 살아낼 수 없다는 말이 됩니다. 이 학교는 그저 글을 배우고 혼자 스스로 공부를 할 수 있고 이 세상을 살아내는 데 필요한 기초 지식을 습득하는 곳에 불과합니다. 진짜 공부는 이 세상에 있죠. 내가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교과서이자 텍스트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진짜 공부를 안 했어요.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그 불편함과 모순으로 느껴지는 것들을 파고들어서 이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문제를 개선시키거나 해결하려는 노력은 전혀 하질 않았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선조들에게 이 세상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 세상을 우리들의 후대들에게 물려줘야 합니다. 우리의 선대들은 자신들이 처한 환경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살아줬고 그리고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서 다시 우리들에게 물려줬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뭘 했죠? 그저 먹고 살기 위해 몸부림을 쳤을 뿐이지 이 세상을, 우리의 사회를 좀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했던 적이 있던가요? 저는 이런 노력을 기울인 사람을 단 한 명도 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다들 한 발 뒤로 빼죠. 그리고는 소리소문도 없이 심리는 도망을 갑니다. 내가 왜 그걸 해야 하냐는 사람도 있을 테고요. 또 나 혼자 그런 걸 어떻게 하냐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무엇보다 이 일이 바로 우리들의 일이라는 인식조차 없을 확률이 100%일 겁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뭘 모르는지조차 모르고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사실 우리는 학교를 다닐 때도 그다지 공부한 적이 없지만 정작 이 세상에 나와서 진짜 공부를 해야 할 때 전혀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인생의 공부 대부분은 사람 공부에 있는데 이 사람을 공부하는 사람이 없죠. 부모들은 자신들이 자식을 낳아서 부모가 되어가는 공부를 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릅니다. 아니, 언제 부모가 되어봤다고 부모 행세를 하는지 말이죠. 아이가 자라면서 그때그때 그 나이에 맞는 부모의 역할은 무조건 처음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해가 좀 되시겠어요? 아이가 자라서 자아가 성립되고 자기 주장이 강해지면
그 말 안 듣는 미운 몇 살이라고 할 게 아니라 이 아이가 드디어 자기 인생을 살기 위해 피 튀기는 노력을 하고 있구나 하고 알아챌 줄 알아야 하는 게 아닐까요? 대개 남자아이들은 20살 언저리가 되면 수컷 냄새를 풍기면서 자기 아버지와의 주도권 싸움을 하는데 이건 너무 당연한 일인데 대견해야 하지 않을까요? 정말이지 개구리 올챙이 척 생각 못한다고 이 세상의 부모들은 자기 스스로 굉장한 어른이라는 착각에 빠져서 살아갑니다. 결국엔 자세의 문제예요.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 줄 모르다 보니 자신이 스스로 다 아는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정말 어느 순간 공부의 끈을 놓아버렸지 말입니다. 해결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는 거죠. 우리는 아직 인생을 잘 모르는 학생입니다. 설사 내가 안다고 착각하는 그 대부분의 것들은 부분 조각난 지식의 편린들이죠. 나는 내 부모님도 잘 모릅니다. 그리고 나는 내 자녀들도 잘 모릅니다. 나는 내 배우자도 잘 몰라요. 잘 모르면서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판하고 불평불만을 하죠. 그리고 이렇게 내놓는 모든 말들은 사라지지 않고 허공을 떠돌다가 다시 내게로 돌아와서 나를 두드리게 됩니다. 내가 어려워지는 원인은 이처럼 나도 잘 모르면서 함부로 내뱉은 말들이 인과의 법칙으로 돌아와서 나를 다시 어렵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 공부가 된 사람은 이해의 폭이 넓어집니다. 결국 세상의 모든 것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이해하게 되겠죠. 이처럼 아는 사람, 그리고 이해가 된 사람은 저절로 불평불만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법도에 맞는 말을 저절로 하게 되죠. 아닌 말들은 함부로 내뱉지 않게 되고 말이죠. 공자께서는 이걸 가리켜서 종심이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하고 싶은 대로 해도 그 법도를 넘기지 않는다고 설명을 했죠. 지천명은 바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말입니다. 이 단어가 수천 년의 세월 사라지지 않고 우리에게 전달된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고요. 내 인생의 숙제를 알아야 남은 인생을 잘 살게 되겠죠. 여러분들 모두가 각자 자신의 인생 숙제를 찾아내시길 빕니다. 혹시 아나요? 여러분들께서 물어오시면 제가 가르쳐 드릴지 말이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행복하세요.